안녕하세요. 하늘이항공 이진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하늘이항공 상품 A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이항공 항공체험 상품 A 같은 경우에는 대략 소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로로는 비행장을 이륙해서 첫 번째 궁평항, 두 번째는 이파도, 세 번째는 제부도, 네 번째는 매항리, 이 네 군데를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성에는 되게 많은 비경들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에 화성 8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1경, 제일 멋진 비경은 태안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윤건백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와 사도세자의 아들이 묻혀 있는 능인데, 이게 겨울이 되면 그렇게 눈이 내린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평항은 화성의 8경 중에 4경에 들어가는데요. 낙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바다권에서 되게 고기가 잘 잡혀서 인근 어부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회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뭐 비행을 하셨다가 뭐 회나 이런 것들 저렴하게 드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파도는 지금 사진과 같이 이파도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형상이잖아요. 화성 8경 중에 이 이파도는 6경에 들어가요. 서서 입자의 파도파자라고 해서 한문으로 보면 서해안에서 파도를 맞이하는 서서 파도를 맞이하는 곳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파도는 서쪽에 있는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면 섬이 길어서 그 파도를 막아줍니다.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륙 쪽에 그 평택항의 앞바다가 항상 잔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흡사 약간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하늘놀이 경비행기 체험을 통해서 이 파도를 경험하실 때 재미있는 뷰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다리죠. 딱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극명하게 맞힐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파도는 아까 그 화성 비경 중에 육경이라고 했죠. 왜 육경이냐면 이쪽에서 보이는 거 말고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봤었을 때 낙조, 이것도 낙조인데요. 그 이파 홍암이라고 해가지고 반대쪽에서 그 바위가 석양에 반사되는 것이 흡사 되게 멋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평을 돌아서 이파도를 돌아서 이제 제부도로 가게 되지요. 자, 제부도는 이것 또한 화성 8경 중에 8경 중 3경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제 물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사진상에서 그런데요. 이쪽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뽀쪽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내륙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물대여서 민물대는 물이 차 가지고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성 3경의 이름은 제부도를 제부 모세라고 표현하죠. 뭐 모세의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민물이 들어오거나 썰물이 빠지거나 하면서 길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형상들 때문에 화성 비경 중에 3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주말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주말을 보내시고 있는 비경을 조금 담아놨네요. 자, 다음은 제부도를 돌아가지고 이제 매항리로 옵니다. 자, 여러분들 매항리를 잘 모르실 텐데 이 뒤쪽에 보시면 큰 섬하고 작은 섬이 있어요. 매항리는 실은 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대략 6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005년에 여기에 그 미군이 상주하면서 미사일 폭격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에 종료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매항리 드림파크라고 해서 야구장이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매항리 평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지금 사진을 잘 못 보실 텐데 엄청나게 큰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보시면 네이크로바 모양의 야구장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 뒤로는 3,000평 상당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지도를 하늘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매양리 상공에서 저쪽 남쪽으로 보시면은 당진이 있고, 그 옆으로 보면은 웅장한 서해대교의 유형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군데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우리 이걸 비행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비행 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안전 교육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까요? 비행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체험을 하시기 전에 비행기가 안전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 사람이 타는 여러 장치들 중에 비행기는 가장 안전하죠. 어린이들이 타는 뭐 자전거나 뭐 킥보드 이런 것보다도 사고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아니면 되게 많은 양에 비해서 사고율이 낮다라는 표현이 하죠. 하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니죠. 근데 굳이 제가 이 그 체험하기 직전에 안전교육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행기를 좀 제대로 하시면, 제대로 알고 접하시면 비행 체험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비행기는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9.9% 안전하세요. 근데 간혹 좀 안 좋은 소리도 안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행기는 하늘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서 엔진이 좀 꺼지는 상황이죠. 엔진 브레이크다운 되면 실은 많은 비행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상황들처럼 발생될 수 있는 거겠죠. 보통 보면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엔진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크든 작든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엔진이 꺼지는 경우는 새와 충돌하는 경우죠. 버드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특히 뭐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제트 엔진이다 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새떼들이 엔진에 들어갈 경우에는 엔진이 많다 하더라도 엔진이 좀 브레이크다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하나나 두 개든 어쨌든 간에 많은 새떼들이 왔을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기 때문에 실은 그 제트 엔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홍해 갈라듯이 새가 이렇게 비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비행기가 실은 그 둘 다 엔진이 꺼졌다는 전제 하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둘 다 엔진이 꺼졌다고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큰 비행기는 엔진이 꺼지면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면은 좀 더 안전한 장치일 수는 있는데, 엔진이 꺼지면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접하는 그런 사고로 좀 많이 이어지죠. 근데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꺼지더라도 비행기가 이렇게 글라이딩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큰 비행기도 글라이딩 능력이 안 뛰어나진 않지만, 워낙 무겁다 보니까 실은 되게 빨리 하강을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케이스고, 작은 비행기들은 워낙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처럼은 아니어도 그렇게 글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상용화하고 나서 지금 1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작은 비행기에 대한 사고율이나 혹은 뭐 이런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큰 비행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보통 그 작은 비행기로 체험을 하는 이유는 그런 안전도, 그러니까 엔진이 꺼지더라도 실은 불시착했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사람의 조금 더 덜 다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늘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높은 빌딩이나 아니면 높은 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혹여 잘못 뭐 불시착을 한다 하더라도 평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엔진이 꺼지거나 불시착을 했었을 때 가장 큰 데미지는 날개가 조금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바퀴가 좀 부러지거나 뭐 요 정도로, 되도록이면 이제 뭐 숙련된 교관들이 안전하게 이제
비행을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작은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는 비행기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안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가 재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기보다도 일반인들이 접하는 것들은 매스미디어들이니까 보통 오시면 이 작은 비행기가 되게 롤러코스터 같고 막 놀이기구 같을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크든 작든, 비행기는 교통 체계에 기반했었을 때 보면은 큰 비행기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목적지까지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의 목적이죠. 근데 이제 만화 영화나 테레비 같은 경우, 만화 영화나 아니면 만화나 영화 같은 경우에 작은 비행기들은 막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또 뭐 따라가고 전투기 같은 것들, 왜 뭐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좁은 비행들이 막 뺑글뺑글 돌고 하니까 작은 비행기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비행기와 작은 비행기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재미라고 할까? 큰 비행기와 다른 재미는, 작은 비행기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핸드폰도 터집니다. 여러분들 뭐 라이브나 이런 것들 뭐 실시간으로 하는 채팅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실 수 있어요. 약간은 조금 수신율이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직접 뭐 산이든 배든 자동차든 물이든 강이든 바다를 직접 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신기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다이나믹하지 않다라고 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종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비행 체험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좀 아쉬우시면 재밌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전이 확보된 범위권 안에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한번 조금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놀이의 그 공식적인 상품에서는 두 가지는 저희가 직접 알아서 해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안전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할게요. 저희는 세월호 이후에 항공안전법이 좀 발의되면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것들을, 또한 그 항공레저사업법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되지 않아? 예, 당연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면책고지에 대해서 좀 고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책임면책 동의서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책임면책 동의서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와 같이 비행을 하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나,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조금 비행기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부주의하게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의 어떤 면책 동의서 같은 것도 좀 날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중간중간에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과 그런 책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험 안전 유의사항에 좀 말씀드릴게요. 항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일반인이 비행기를 탈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누구나 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안전유의사항 첫 번째는
그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체험하려고 이제 탑승을 하시면 무수하게 많은 장치나 스위치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막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사고를 혹은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러더 페달을 조금 힘주어서 혹은 의도적으로 밟지 말라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러더 페달이 뭐냐면 비행기에 이 꼬리 날개에 세워져 있는 버티컬 테일인데 이걸 러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러더 장치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보통 보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을 때 바람이 옆에서 불면 이렇게 옆으로 모멘트가 발생해서 옆으로 미끄러지겠죠. 근데 이 러더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비행기한테 바람이 옆에서 측풍이 불면 이 러더가 이렇게 바람 부는 쪽으로 있는 쪽에 페달을 밟아주면 페달이 러더가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렇게 조금 크래빙이 생기죠. 개걸음이라고 하는 크래빙이 생기지만 이 옆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면서 비행기는 틀어지지만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러더 장치는 비행기의 직진성, 그러니까 윈드 코렉션이라고 해서 바람을 조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행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주의로 여러분들 좀 밟으면 비행기가 요잉이라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비행기가 이렇게 조금씩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숙달된 교관들은 뭐 놀랄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놀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러더 페달은 조금 유념하셔서 밟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든 뭐 혼자든 오시면 비행 전이나 후에 보통 이제 비행 끝나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체험이 끝나시면 비행기를 조금 활주로 끝에 혹은 여러분들의 안전에 어떤 확보된 공간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늘에서 해서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편하게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하늘 인근에 한두 군데 정도 그 군사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매항리 주변 뒤쪽으로 한국의 평택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는 사진 찍지 말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부도에서 궁평항으로 오는 쪽에 육군의 조그마한 육군 부대 기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진을 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체험하는 것들을 일단은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상품 A는 뭐 버디라고 하고 뭐 상품 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이륙을 해서 처음에 이륙을 한 다음에 바로 이륙하자마자는 좀 소음이 좀 여러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소음은 저희가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생기는 조금 엔진의 어떤 힘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소음이 날 텐데, 올라가시면 편안한 소리로 체험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궁평항을 지나는 첫 번째 뷰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평항은 화성 8경 중에 4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통 뭐 둘레길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센터 주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현대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궁평항을 지나서부터 이제 조종 체험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종 체험을 직접 체험자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종 스틱을 가지고 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좌턴, 우턴, 회전도 이런 것들도 직접 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뷰포인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파도로 갔다가 제부도로 갔다가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에는 제부도를 먼저 갔다가 이파도로 가네요. 보통 이 아까 봤던 이파도는 크기 면적은 이쪽에 이제 제부 모세가 있고요. 크기 면적은 한 32만 평 정도, 골프장 2개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원은 한 12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몇 년 전에 잘 모르긴 한데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뷰포인트 세 번째는 이파도죠.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파도, 제부도와 이파도 사이에는 어린이들이 보면 되게 좀 신기할 텐데 김 양식장들,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양식장들이 조금 있어서 예, 김 양식장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도 조금 색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파도에서 다시 매항리로 가는 구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조종 체험과 약간의 다이나믹한 체험을 좀 직접 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막 비행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막 돌죠. 네, 다이나믹 체험을 하고, 자, 여기는 지금, 드림파크라고 해서 매항리 상공인데요. 아까 보셨던 사진, 야구장 4개가, 크로바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또 특이한 거죠. 뭐,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하는 거니까, 뭐, 좋은 일이 이걸 보시고 있기를 좀 바라고요. 저 뒤쪽으로는, 이 동영상에는 조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매항리 평화공원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3,000평 크기의 그 대한민국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활주로가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착륙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그 착륙하는 영상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일행분들은 여기 그 중간에 정자 있는 데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일행분들이 오시는 사진을 찍으시면 아주 멋진 사진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하늘우리 체험 상품 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 유의사항과 동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소들 소개를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실제 체험을 했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신다면 더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